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섬뜩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의해서요. 이것은 정미선 씨, 68세 여성의 실화입니다. 그녀는 비 내리는 어느 가을밤 우체통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그녀 자신이었죠. 그 편지가 드러낸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숨을 죽이고 들어주세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서울 은평구 빗줄기가 거세게 아스팔트를 때렸습니다. 정미선 씨는 우산을 쓰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장바구니가 손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으니 이것도 힘드네. 아파트 입구 습관처럼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 하나, 우표도 없고 소인도 없는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신 정미선 발신 정미선. 미선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찢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선 씨,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지난 3개월간 당신 명의로 8,4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범죄자가 될 겁니다. 뭐라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그녀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 그녀 도장, 법인 통장 개설 서류, 그녀 서명. 하지만 그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빗물이 봉투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편지 맨 아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선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어요. 대체 누가? 정미선 씨에게는 조카 장우연이 있었습니다. 38세, 그녀에게 우연이는 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10살 때 부모를 잃은 우연이를 그녀가 키웠습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이모, 저 꼭 성공해서 이모한테 보답할게요. 우연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죠. 미선 씨는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올해 여름 우연이의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모, 요즘 노인 사기 진짜 많대요. TV 보셨죠? 응, 무섭더라. 이모 같은 분들이 특히 타겟이래요. 통장이랑 도장 같은 거 어디 두셨어요? 응, 서랍에. 우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그거 위험해요. 요즘은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한대요. 그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드릴게요. 그렇게 미선 씨는 건넸습니다. 통장 3개, 도장 2개, 집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모든 것을.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우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서류 가방에 모든 걸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바쁜가 보다. 미선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9월 어느 날 미선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잔액이 왜 이래? 매달 들어오던 월세 30만 원. 그런데 통장엔 5만 원. 은행 가봐야겠다. 어르신,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거 왜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실행됐네요. 5천만 원. 뭐라고요? 그리고 매달 250만 원씩 자동이체가.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여기 어르신 도장이. 그 순간 미선 씨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따르릉, 따르릉.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선 씨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누가 어르신 명의를? 미선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미선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조카가 제 돈을. 경찰관은 조서를 받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게 가족 간 거래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장을 직접 주셨잖아요. 서류에도 어르신 서명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걸 증명하기가 미선 씨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어요.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미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뉴스요? 아주머니들은 황급히 슈퍼를 나갔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대상 투자 사기단 검거, 피해 규모 23억 명에 도용된 노인 중 일부는 공범 혐의로 조사 예정. 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더 읽었어요. 사기단은 노인 명의로 불법 상조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전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세탁했다. 일부 명의 제공자는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검찰은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범? 미선 씨는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후 상조 주식회사. 그녀 명의로 개설된 법인 통장. 그 통장으로 수십 명이 돈을 입금한 흔적. 이게 뭐야? 초인종 소리 마이너스 띵동. 문을 열자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미선 씨 맞으십니까? 네, 금융범죄 수사대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전국에서 40명 넘는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총 피해액 23억, 그중 8억이 어르신 명의 계좌를 거쳐갔어요. 미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단순 피해라고 하기엔 너무 큽니다. 혹시 조카분과 공모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형사의 목소리는 차가봤어요. 미선 씨는 그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동네는 이미 소문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정미선 씨 사기단이랑 한패래. 미선 씨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 이제 끝인가? 그날 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 씨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죽는 건가?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체통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확인이나 해볼까? 밤 10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어요.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또 하나의 흰 봉투. 수신 정미선발신 고인택. 고선배, 고인택. 5년 전 은퇴한 우체국 선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미선 씨,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나는 지금도 서울중앙우체국 본사에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 이름이 적힌 등기우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3개월 전 당신 이름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2건 모두 금융기관과 법무사 사무실 앞으로 이상해서 조사했습니다. 미선 씨, 봉투 오른쪽 아래에 찍힌 빨간 도장을 보세요. 그건 우체국 본사 도장이 아닙니다. 미선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안에는 사진 2장, 하나는 진짜 우체국 도장, 하나는 위조된 도장. 이 위조 도장은 인터넷에서 3만 원에 살 수 있는 주문 제작품입니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가짜 서류를 만들고 가짜 우체국 도장을 찍어 공식 문서처럼 위장한 겁니다. 미선 씨,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고인택 올림. 미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한참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희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싸운다. 그녀는 고인택의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이건 위조 도장이네요. 네, 제가 보낸 등기우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미선 씨의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며칠 후 한 통의 전화. 정미선 씨 맞으십니까?
노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김영수입니다. 네? 저희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저희 모임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서울 마포구 회관, 4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한테 당했습니다. 5천만 원. 저는 조카. 집까지 빼앗겼어요. 저는 며느리가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선 씨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집단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미선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위조 도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위조된 우체국 도장입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면 싸울 수 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표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날 40명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박수 소리. 2주 후 피해자 모임은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돌입했어요. 핵심 용의자 장우현, 그의 통장, 통화 기록, SNS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발 방콕행 오지 753편이 출발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장우현은 큰 가방을 끌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네, 여기요. 직원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경고음 마이너스 삐삐삐. 화면에 빨간 글자가 떴어요. 출국금지 대상자, 보안팀, 3번 게이트 긴급 출동. 우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기, 몇 초 후, 공항 경찰이 달려왔어요. 장우현 씨 맞습니까? 네. 긴급 체포합니다. 사기 및 명예도용 혐의입니다. 수갑 채워지는 소리 마이너스 찰칵. 우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는 연행됐습니다. 압수된 노트북,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명단 엑셀 파일, 계좌번호 장부, 위조 서류 PDF, 미선 씨 명의 문서 수십 장.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맞습니다. 공범이 더 있을 겁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장우현 씨 공범이 누굽니까? 우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최진호, 박수민, 김대영 총 3명입니다. 어떻게 조직을 만들었죠? 인터넷 카페에서 쉽게 돈 버는 법이라는 우연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며칠 후 사기 조직 4명 전원 구속. 뉴스는 대서특필했어요. 법정문 열리는 소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우현은 피고인석에, 미선 씨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장우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우연은 고개를 들어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모, 죄송합니다. 정말 미선 씨는 침묵했습니다. 저 빚이 너무 많아서 도박으로 잃은 돈을. 그 순간 미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아, 네, 나는 너한테 돈을 맡긴 게 아니야. 우연히 고개를 들었어요. 양심을 맡긴 거야. 그런데 넌 그 양심을 팔아버렸어. 우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판결, 장우현, 징역 7년, 공범들, 징역 56년. 하지만 돈은 이미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부는 회수 가능하지만 전액은 어렵습니다.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네? 돈보다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요. 그게 뭔데요? 미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제 존엄성이요. 물론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이제 미선 씨의 긴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사건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맑은 가을 햇살이 서울 거리를 부드럽게 비추던 어느 날 미선 씨는 조심스럽게 우체국 앞에 섰습니다. 38년간 근무했던 바로 그곳. 한때 자신의 청춘이 삶의 대부분이 담겨 있던 장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소리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미선 씨 아니에요? 선배님, 봉사활동 중이던 은퇴 동료들이 환하게 달려와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때 고인택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빛 배달원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선 배달원 38년간의 헌신에 감사를. 미선 씨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억울함이 아니라 되찾은 명예와 자존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고 미선 씨는 그 배지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그날 오후 미선 씨는 동료들과 우체국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고 창밖에는 가을 낙엽이 나부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미선 씨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고인택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국 우체국에 돌리자. 우리 동료들이 도와줄게.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미선 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선 씨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죠. 편지의 수신인은 조카 우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연아, 이모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단다. 용서한다는 건 내가 한 일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어.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 편지를 다 쓴 후 봉투에 장우연에게라고 적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낼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날 밤 미선 씨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미선 씨는 깔끔하게 단장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새 출발이야. 그녀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편지 쓰기 도움이요. 말을 전하고 싶지만 글을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이었죠. 그날부터 미선 씨는 매일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글로 옮기며 그녀는 잃어버렸던 나를 점점 회복해 갔습니다. 그 편지들은 자식에게, 옛 친구에게,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 닿았습니다. 편지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우체국 강당에서 뜻밖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당 문을 열자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 복지관 어르신들, 우체국 동료들까지 모두 그녀를 위해 모였죠. 오늘은 정미선 선배님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우체국장이 큰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명예시민 배달원 당신의 편지는 세상을 바꿉니다. 단상에 선 미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우체국에서 일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다면 편지 한 통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청중은 숨을 죽였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선 씨는 우체통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할머니, 저도 누군가를 지킬 거예요. 편지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 모든 편지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한 통 한 통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비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가 시작한 편지 쓰기 봉사는 전국 100개 복지관으로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여전히 매일 복지관에 나가 봉사를 합니다. 돈도 집도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미선 씨는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손에는 편지 20통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한 통 한 통 정성스럽게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잘 전해지길. 이 편지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우체통 뚜껑이 찰칵 닫히는 소리는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미선 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여러분, 미선 씨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도 고통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딘가엔 당신을 위한 편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한 통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